예, 16번째 단원, 네 번째 얘기, 재래시장, 임대료와 사회 기여도의 관계, 부동산의 간섭, 시작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라지는 분야 중에 하나가 재래시장이다. 어떤 시장이든 그 성패는 오로지 소비자이다. 소비자를 자신들에게 오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곳에 못 가게 해달라고 한다. 다른 가게를 망하게 해달라고 소리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게 통한다. 아주 깝깝하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가게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지속적인 살 길이며 분열에서 화합으로 바뀌는 방법이다.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게 정부이다. 강제, 휴무, 시설허가 불허, 취소, 지역 상품권의 사용 지정 등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게 정부이다. 그렇게 하면 소비자의 취향에 맞지도 않는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은가? 누군가의 말장난에 스스로 죽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규모가 커져서 하루 세 끼를 매일 사다 먹는 시대는 끝났다. 쇼핑 또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분명해질 것이며 막을 수도 없다. 매 끼니를 사서 먹던 재래시장의 문화에서 원쇼핑 문화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여 시간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규제가 아니라 협력해서 답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정책이고 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만 생각해서는 내가 좋아지지 않는다. 다 좋아져야 내가 좋아지는 것이다. 이 재래시장의 대표적인 얘기가 그러하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반드시 부딪힌다. 누군가와 나와 적대적인 관계가 됐는데 자신이 좋아질 리가 없다.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말은 그 동네에 매일 1억 원의 돈이 유통되는데 2억 원, 3억 원으로 늘려서 돈이 많아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유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지금 재래시장의 상인들의 행동은 오히려 누군가를 적대시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발맞춘 정부, 이제 욕도 아깝다. 이 시대의 쇼핑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성장시키자. 재래시장과 대형 쇼핑몰의 협업으로 그 성장을 도모하자. 예를 들어 재래시장의 상인들을 쇼핑몰로 일정 기간 흡수하자는 것이다. 국가는 쇼핑몰의 건설 비용을 공동 투자하여 재래 상인들을 지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일정 기간을 영업하게 하자. 그러면 오히려 강제 휴업을 없애자고 데모하게 될 것이다. 적대적 관계에서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이다. 화합이 됐을 때 시장은 커지는 것이다. 분명한 건 모두가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것이다. 임대료와 사회의 기여도의 관계. 건축물에는 상가와 거주를 위한 주택이 있다. 주택에는 월세와 전세 제도가 있고 상가는 월세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월세와 전세는 빈집을 만들지 않으려는 주인의 판단에 따라 인근 시세를 감안하여 결정된다. 즉, 찾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면 올라가고 찾는 사람이 없으면 내려간다. 그 건물의 상가든 주택이든 누군가가 거주하기 시작하면 사회는 커지고 커지는 규모만큼 올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시장이다. 강제적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누군가가 개입하면 반드시 주인은 반발한다. 그 주인은 반발심으로 인해 올린다.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여러분이 생활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면 상대는 가격을 더 올려 대화를 안 하려 한다. 경제는 다를 것 같은가? 반발 심리는 어디나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건설 시에 국가의 주택사업부와 공동투자로 집값과 임대료를 그 시작부터 낮출 수 있다. 임대인의 사회기여도 점수로 연계하게 되면 임차인의 임대료는 자신의 시장을 키우는 돈이 된다.
임대인의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도 함께 커가는 것이고 임차인의 수익도 사회의 크기만큼 많아지는 것이다. 주인의 국가, 사회 교도가 100일 때 얘기다. 임대를 할 때도 주인의 국가와 사회 교도를 기본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이 된다. 무슨 업종이든 사회 교도가 100이 안 되면 손님이 안 갈 것이다. 사회 교도가 기본적으로 해결책이 되는 것이다. 임대료뿐만 아니라 카드 수수료, 각종 공과금 등 장사가 안 되면 무조건 아우성치게 돼 있다. 장사가 잘 되면 이런 소리는 사라진다. 즉 사회를 키우면 되는 것이다. 업종별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여 사회 교도를 일정 기간 조정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안정이 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어떨까 싶다. 외부 사정에 의한 시장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부동산의 간섭. 남을 해치는 행동에는 규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규제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규제는 반드시 상충되는 그 무엇인가가 생긴다. 모든 규제는 사회를 전체를 보고 정책에 나와야 한다. 일부분만을 위한다고 위해지는 것이 아니다. 규제는 소비를 위축시켜 더 힘들게 할 뿐이다. 이것이 시장의 논리인 것이다. 전세자를 위한다는 무한연장법 등 반드시 전세금을 올리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도 오른다. 거기에 매매가 자유롭지 못하는 토지거래 허가와 맞물려 사유재산 간섭에 대한 반발심을 일으켜 더 오를 것이다. 이게 시장이다. 임대료도 마찬가지다. 강제로 사유재산에 대한 간섭을 한다면 가게가 사라지거나 더 오르는 것이다. 사회와 경제는 바로 거래라는 활동으로 움직인다. 지금까지 나온 규제 중에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해주길 바란다. 소비도 마찬가지다. 모든 규제가 곧 소비 거래를 막는 것이다. 사회는 점점 수렁으로 빠질 것이다.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규제는 계속 나올 것이다. 그것이 결국에는 기업의 국유와 토지의 국유와 사유재산의 부정까지 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합당화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것이다. 17단원 물류편으로 이어집니다.